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계내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 동안 수업 계획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계내과 교과서에 있는 한방 용어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비만, 조작, 온해 적취, 흉비, 위완통, 또 심통, 반위. 반위는 일반적으로 위암을 이야기합니다. 창만, 넘어갔네요. 광난, 이질, 관격, 변비, 설사, 장홍, 불복, 수토병, 실기, 애기, 애부, 탄산, 토산, 애역, 구토, 열격, 우울증, 변혈, 토혈, 복통과 식적류 상한, 또 기타 식역증, 또 위풍증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우선 오늘은 총론을 강의를 할 차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기의 생리가 우리가 밥을 하는, 예전에 우리가 캠핑을 간다던가 하면은 밥을 하지 않습니까? 밥을 하는 모양을 유추해서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제 밑에 불이 떼고 있고 밥이 끓고 있고 증기가 올라가고 위 뚜껑에 이제 방울이 맺혀서 뚝뚝 떨어지는데 요 가운데 냄비에 해당하는 것이 비위가 되겠고 위에 뚜껑이 이제 폐가 되겠고 요게 이제 신입니다. 신 양기가 이제 비위를 데워줘서 영양분이 소화가 되어서 폐가 이제 우리 몸 전체로 퍼뜨려주는 폐의 이제 숙강 기능이라고 하죠.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배울 주요 장부는 비위, 소장, 대장입니다. 비위의 병인을 보면은 외감 유금이 있겠고 또 칠정, 또 음식상, 기타 소체, 허약, 병후, 실조, 구병 이런 것이 있겠고 다른 것으로 요즘 같으면은 이제 코로나 같은 병균의 침입, 그다음에 노건상, 수기, 담음, 또 어탁 이런 것이 있겠죠. 유금을 보면은 풍한서습 조화 중에서 습과 조화하니 주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유금이 영향을 미칩니다. 칠정은 간과의 관련성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비의 생리를 보면은 비는 장이고 음에 속하죠. 비는 희조오습, 위와 반대죠. 희조오습, 비는 습토인데 희조오습하고 승청, 청양이 승청한다, 청양 상승한다. 비주 삼할, 기육하고 비계규어구, 기화재순, 비주운화 이런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비습토라고 하는 것은 그 비는 조해야 되는데 습하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습이 비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내부에서 습이 발생하는 것과 외부에서 습이 침입하는 것이 있는데 내부는 비가 허해서 생습, 그러면 이제 온몸 팔다리가 축 늘어지고 팔다리 기운이 없고, 남매라는 것은 중국어로는 입맛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복창, 변당, 부종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킵니다. 외습도 마찬가지로 외습은 이제 한습 곤비라고 하는데 구전불괄, 그다음에 머리에 뭔가 쓴 것 같다, 완복 비민 이런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주 승청을 보죠. 경하면은 운하장애가 생기죠. 운하가 잘 안 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그림을 봤는데 모락모락 나는 연기가 바로 비주 승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락모락 잘 나지 않으면은 이제 쌓이게 되니까 복창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또 입맛이 없고 설사를 하게 되고 심하면은 이제 중기하함 올라가지 못한 게 아래로 아예 떨어져 버리는 그런 거를 얘기하게 되죠. 여기 장기하수라고 있는데 이건 뒤에 자세히 얘기를 할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 알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비주사지 기육 기육이 이제 말라요. 사지가 말라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용이한 거죠. 진단할 때 이제 팔다리가 마르고 몸이 마르고 이제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다. 팔다리 뭐 손을 들 힘도 없어요. 그러면 비병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비계규어구 기화재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단을 할 때 구순 상태를 가지고 비가 안 좋구나를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비주운화라는 것은 수국의 정미의 운화를 얘기하고 이게 잘 안되면 아까 말했듯이 복창, 설사, 건태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습의 운화가 잘 안되면 뭐 설사나 부종, 습과 관련된 병이 나타나죠. 네. 정리를 해보면 비라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일반 의학에서는 어떤 장기가 주로 흡수를 담당하죠? 네, 소장이 주로 담당하는데 한의학에서는 비가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이제 승청이라던가 운화라는 용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단할 때 얘기했죠. 팔다리 힘이 쭉 빠진다. 이런 거는 이제 비병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고 부종 역시 비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뭐 장기 하수 그런 것이 비병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위의 생리를 보면은 위는 이제 부고 양에 속하죠. 비와 반대로 비는 윤택한 걸 좋아하고 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주강탁 이것도 비와 반대죠. 위주강탁 비는 승청했는데 위는 강탁하고 비는 수납을 담당하고 부숙을 담당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비는 이제 마르면 병이 돼요. 마르게 되면은 위는 마르면 병이 되고 위가 마르게 되면은 소곡선기하게 되고 음이 부족하게 되면은 구설이 건조하고 식욕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마르고 식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강탁이라고 하는 것은 찌꺼기를 이제 밑으로 내려주는 작용을 의미하거든요. 아까 음식물을 소화를 비가 시키고 영양분은 이제 위로 보냈어요. 폐로 보내게 되죠. 폐로 보냈지만 찌꺼기는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잘 안 되면 이제 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식체하게 되는 거고 이게 심해지면 내려가지 못하니까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애기, 애역, 구토, 탄산, 애부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수납이 잘 안 되면 이건 염식, 식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음식 불사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숙이라는 위가 이제 소화를 담당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식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위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위는 찌꺼기를 내려보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변비나 이제 역류성 질환 잘 내려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것, 심하면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것, 그런 것과 관련이 있고, 식욕도 위와 관련이 있었죠. 비와도 관련이 있고 위와도 관련이 있고, 소화를 시키는 것도 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책에서 본 재미있는 관점인데, 우리가 그 식욕, 소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해먹은 거예요. 여기 능식이 불소화는 위의 병이다. 불능식이 소화. 소화는 되는데 먹고 싶지가 않다. 이건 비의 병이다. 불능식이 불소화는 이제 간의 병이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소장을 보죠. 소장이라는 거는 수성지관 화물출원. 소장의 생리는 분별청탁, 수성화물 이렇게 되죠. 자, 분별청탁은 어떤 의미인가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소장이 이제 일반 의학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하니까 소장이 영양분을 잘 분별해서 흡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까 봤듯이 영양분은 위에서 이미 폐로 보내버린 거예요. 밑으로 소장으로 내려오는 건 모두 찌꺼기입니다. 그 찌꺼기를 액체와 고체로 구분해서 액체는 방광으로 보내고, 그래서 소변으로 나오게 하고, 고체는 대변으로 보내는, 그걸 분별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소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영 틀린 말은 아니죠. 요즘의 개념으로도 쉽게 말하면 찌꺼기가 액체와 고체로 나뉘고, 액체는 방광으로 보내서 소변으로 배출하고, 고체는 대변으로 배출을 하는, 요거를 구분해 주는 것이 소장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우리 그 하천대학교 김종현 선생님께서 이미 그 근거를 논문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네. 자, 소장의 병리 다시 보죠. 분별 청탁이 잘 안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소변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소장은 심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심화, 항성 이런 병리도 나타나지만 주로 이제 소변 관련 병리, 소변 단적하다거나 배뇨삽통하다거나 이런 소변 관련 병리와 관련된 것이 분별 청탁이고, 수성 화물은 요걸 이제 그 내려보내는 기능을 하는 건데, 요게 잘 되지 않으면은 복통을 야기하게 됩니다. 복통과 관련된 병리가 수성화물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네. 자,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별청탁은 이제 소변 대변을 분별해주기 때문에 소변 관련 병리가 많고, 수성화물은 배가 아픈 거, 복통 관련 병리는 이제 소장의 생리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되겠어요. 대장 넘어가 보죠. 대장은 전도지관 변화출원, 조박전도, 대장주진, 대장사 백문, 백문은 항문이고, 조박을 전송하는 것은 이제 그 찌꺼기가 이제 소장에서 내려온 거죠. 고체로 된 찌꺼기가 그걸 이제 대변으로 잘 내보내기만 해요. 몸 밖으로. 그게 대장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변비라던가 장명이라던가 설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대장이 열결되면 이제 치질이 생기고, 풍이 대장에 들어오면 혈변, 변혈, 대장경락의 병, 요거는 일종의 또 우리가 진단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대장이 흐르는 경락, 대장경락의 병변을 나열을 한 겁니다. 네. 대장주진은 역시
우리 대변의 점도를 관장한다. 이런 거를 의미해서 대장주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대장병은 조박이라는 건 찌꺼기고 주진이라는 건 대장의 수분 대사 관련, 대변의 점도를 관리하는 거죠. 자, 소화기 진단 영역인데 구취, 복부를 보고 진단하는 거, 심화를 보고 진단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먼저 구취를 알아보죠. 자, 여러분들 최근에 마스크 쓰고 하면서 내 입냄새 난다 이런 거 느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또 산취, 예취, 부취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자, 우리가 입냄새라고 하죠. 유병률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실 생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본인이 인지하게 되면은 사회생활에 이제 지장을 받게 되죠. 냄새 나는 이유는 세균 때문입니다. 우리 몸 냄새 대체로 그래요. 뭐 방귀 냄새도 그렇고 땀 냄새 그런 것도 모두 이제 세균이 내는 냄새예요.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죠. 네. 대표적인 원인은 혀입니다. 특히 혀 끝쪽, 입속 깊숙한 곳, 거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원인은 우리가 VSC라고 하는데 볼러타일 설퍼 컴파운드인데 이거 휘발성 황화합물입니다. 황화합물이 냄새를 유발을 하게 돼요. 세균과 반응을 해서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혀 끝에 설태가 많으면은 그래요. 설태라는 것은 혀의 음식 찌꺼기, 박테리아, 죽은 세포 등이 들러붙어서 생긴 것이고 실제로 그 혀 클리너 있잖아요. 혀 클리너로 혀 끝을 잘 청소를 해도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한 80% 정도는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좀 설태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비스무스 제제라고 나중에 배울 텐데 이 제제를 먹으면 색깔이 검은색이 될 테고 창백하고 매끄러운 혀는 이제 악성 빈혈, 성홍열이 있으면 딸기 색깔의 붉은 혀, 그다음에 비타민 B3 결핍이 있으면 매끈한 붉은 혀. 또 지도상 혀는 이제 주로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염증 소견이다. 이게 지도상 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구취의 분류는 우선 이게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구강 내 원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잇몸에 어떤 염증이 있다던가 그러면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특히 보철물, 뭐 연세 드신 분들 틀니 같은 거 하게 되면은 틀니는 이제 세포가 우리 몸처럼 계속 탈락되고 재생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세균이 달라붙으면은 특히 진균 같은 것도 잘 달라붙을 수 있고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 구강 외 원인으로는 나이, 뭐 우리가 공복 시에 입냄새 많이 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월경, 음식물, 또 담배 피는 분들 본인은 모르지만 아주 주위 분들은 힘듭니다. 그런 냄새 느낄 수 있습니다. 기타, 입과 연결된 곳, 비인도 호흡기계 질환, 그리고 이제 전신적으로 간이나 신장 질환, 소화기 질환, 다른 전신적인 요인. 요거는 이제 약간 희귀 대사 질환인데 생선 악취를 풍기는 그런 대사 질환이 있어요. 네, TMAU라고 이런 거 앓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복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 안에는 침이 있어요. 침이 이제 우리가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 근데 공복이 되면 이 타액 분비가 줄어들고
저혈당으로 인해서 단백이나 지방의 불완전 대사산물이 이제 배출되기 때문에 공복 시에 더 입냄새를 느끼게 된다 그러고, 아침 기상 후도 입냄새가 나는 이유가 수면 중에 탈락한 상피, 그리고 음식물이 남아있는 거, 양치질이 덜 됐을 수도 있고, 타액 등이 축적돼서 부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구강호흡이라고 하죠. 입을 벌리고 잠을 자게 되면 입이 바짝 마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입이 마르면 또 입냄새가 심해지게 됩니다. 입 벌림을 방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데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고. 네. 여성들이 이제 생리 중에 입냄새가 더 나게 되는데 VSC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황체화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음식물 중에는 알코올이 휘발이 되니까 냄새를 더 풍기게 되고, 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고기나 양파, 마늘 뭐 이런 거 먹으면 고기 냄새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먹으면 더 심하다. 흡연은 담배 자체가 이제 황화물을 가지고 있고 구강 건조를 촉진을 시키고 또 이게 호흡기를 통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기가 힘들죠. 비인두 호흡기계 질환은 부비동염, 편도염, 기관지염, 폐렴 이렇게 말 그대로 입과 연결된 곳에 연결된 구멍이 있는 곳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냄새가 날 수 있고요. 혀의 후방 부위에 구취 유발하는 비강내 점액이 모여서 세균이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 소화기도 입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역류성,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나 열공성 헤르니아, 유문협착, 위암, 흡수장애 모두 냄새가 날 수 있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식도가 이게 우리가 그냥 열려 있을 것 같지만 닫혀 있어요. 특별한 거 아니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소화기로 인한 입냄새는 적다고 해요. 또 전신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간 질환이나 콩팥 질환은 특유의 냄새를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전신 질환 수분 부족부터 해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죠. 또 스트레스,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다음에 갱년기장애, 당뇨병, 백혈병, 암, 간디다증, 여러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 하는 중에 또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냄새를 가지고 진단을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간질환은 이제 곰팡이 냄새 난다 그러고, 당뇨병은 이거 케톤향이라고 하죠. 약간 과일향 같은. 위장병은 썩은 달걀 냄새. 요독증은 암모니아 냄새. 호흡기병도 썩은 고기 냄새 이런 식으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구취를 알아봤고 이제 복부를 알아보죠. 복부 형태는 복만, 자각적 또는 타각적으로 복부 전체가 팽만된 것, 대개는 실증이고, 허증, 실증을 구별을 해보면은 복벽이 천하고, 여기 복벽이 이제 후하고 탄력이 없고 있고, 배가 이제 또 이완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눌렀을 때 아프지 않고, 이 허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여기는 변비 경향이 실증에는 있고, 허증에는 무변비 경향이 있습니다. 네. 거한, 이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거한인 것은 이제 식적, 내상, 희한은 비위가 허한 거죠. 복부 함몰은 대개 허증을 얘기한다. 제하 함몰부터 여러 가지 함몰된 복진이 있죠.
복부 증상을 보면은 흉역고만 많이 얘기하죠. 자각적으로 심화부에서 이제 늑골부까지 팽만감과 저항감을 느끼는 것을 이제 흉역고만이라고 하고, 복피경련 또 소복경만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복경만은 이제 수증과 혈증으로 나누고 소변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화기 진단 중에 심하. 심하는 어딘가요? 우리가 이제 오목가슴이라고 하죠. 그 갈비뼈가 우리 스터넘이 있고 갈비뼈가 이렇게 앞쪽에서 보면 갈라진 곳, 그 사이를 이제 에피가스트릭 리즌이라고 하는데 그걸 심하라고 합니다. 심하비. 자각 증상으로 그 심하부가 막히고 답답한 느낌. 타각적으로는 저항감이나 압통은 없다. 뭐 만성 이대염이나 위하수 이런 거일 때 얘기하고, 심화 비만 너 되게 허증이다. 이건 되게 허증이고, 비경은 심화 비에 심화 비만이 합쳐진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화의 증상은 심화연, 뭐 되게 허증이고 진수음을 유발한다. 심화부 진수음은 이른 아침 공복 시에도 진수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 위확장증, 위하수, 되게 허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추후에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거니까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소화기의 이제 변증 시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네. 증상이 있고, 증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징후가 있죠. 증상은 단일 증상입니다. 주로 환자가 느끼는, 예를 들어 뭐 머리가 아프다, 두통, 복통 이런 단일 증상을 얘기하고, 요거는 증상이 조합이에요. 증후라는 건 머리가 아프면서 배가 아프다 이런 거, 요거 이제 증후군이라고 하죠. 질병은 이제 병명이죠. 뭐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다, 뭐 병명, 뭐 예를 들어 뭐 편두통 뭐 이런 식으로 그 질병명, 뭐에 대한 병명이 있죠. 우리가 징후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알아내는 거예요. 의사.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픈데 뭐 고개를 숙여 보세요. 숙였더니 더 아파요. 이런 거는 이제 의사가 환자한테 어떤 요구를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 그걸 징후라고 합니다. 비상증 몇 가지 있는데 이제 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죠. 비상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소격부, 요거는 이제 그 정신을 잃는 걸 얘기해요. 취포, 입방, 술 마시고 많이 먹고 입방 하면 이제 생기는 것이 비상증이다. 또 음식상이나 노건상, 그다음에 대욕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제 비상증이다. 그다음에 이제 내외증이 있어요. 내증과 외증이 있는데, 내증은 뭐 동계가 있다거나 뭐 눌러보면 통증이 있다거나 복창만이 있다거나 체중 절통, 자꾸 눕고 싶고 사지에 힘이 없고 이런 게 이제 내증이고, 외증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면확, 선희, 헌사 이런 게 이제 외증이 되겠어요. 한열로 나눠 보면은 한증은 배가 아파도 은은하게 아프다. 그 다음에 뭐 설사, 청냉 이런 식으로 되고, 열증은 일종의 산통이죠. 산통. 그 다음에 소변이 황적하고 신황색 선 이렇게 좀 누런색을 띈다, 샛노란색을 띠기 시작한다, 이거 열증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중, 열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한이 들어오면 이제 장명제통,
열이 들어오면은 선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실로 나눠보면은 허증은 복만, 장명, 손설. 실증은 신중, 선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방은 뭐 익황산, 사황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타 이제 비병증을 보면은 비풍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일종의 황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황달. 비절후. 비절후는 구냉, 족종, 복열, 여창, 설리, 불각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비절후라고 하고, 우리가 구중무미라고. 근데 구다기화는 음어화동이고 구중무미는 양어다. 이게 입맛에 따라서 음어와 양어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비장의 변증 시치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기허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증상을 보면은 면색 위황, 사지 권태, 식욕부진, 식후, 완복 창만, 애기, 토산, 편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기허는. 비양어는 읽어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한 비기허에다가 한과 관련된 증상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하리, 청곡 이런 것처럼 한과 관련된 증상이 추가됐다. 그러면 우리가 비양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중기하함이라고 하면은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성저 단기, 탈항, 자궁탈수 이렇게 밑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 그거를 이제 중기하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기하함의 원래 의미는 여기 보면 장기탈수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처방들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건 최근에 우리가 더해지는 이제 의미가 되겠어요. 중기하함은 원래는 이제 여성의 이제 북루, 하혈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처방들을 쓴 거고, 우리가 비통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통혈 중에 혈을 이제 몸 안에 가둬두는 것 중에 그 생리가 잘 되지 못해서 피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거를 특별히 이제 중기하암이라고 한 것 같아요. 위하수, 탈장, 자궁하수 이제 이런 거 다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북루를 이야기하는 거다. 비불통혈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혈과 관련된 게 나왔죠. 변혈, 요혈, 또 월경, 또 북루 이런 거 다 또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한습곤비는 이제 습과 관련된 병리죠. 위완, 만민, 납식 감소, 두중여과 이렇게 뭔가 좀 습과 관련된 몸이 무겁고 순환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병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습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면목 발황, 황달과 관련된 병리를 습열상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허수정은 아까 한습곤비가 좀 심해져서 이제 부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지부종, 전신부종 이렇게 부종과 관련된 병리가 비허수종이다. 정리를 해보면은 비기허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비양허는 한증이 더해진 겁니다. 중기하함은 이제 복루와 관련돼 있고, 비불통혈은 출혈 경향을 갖는 거고, 한습곤비는 습과 관련된 거, 부종은
요거보다 좀 심한 거 비혈수종이고, 습열은 황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다음으로 이제 위를 알아보죠. 위상증은 불사, 음식, 흉복, 창통 이렇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증상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병처럼 태타기와 이런 팔다리에 기운이 없어지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실을 살펴보면은 허증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중익기탕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실증은 이제 식체 그리고 평이산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비기허는 위기허는 일반적인 위의 증상이죠. 위완, 만민, 음식 불사 이렇게 일반적으로 위가 갖는 그런 불편함 그렇게 돼 있고, 위음 부족은 요거 이제 사실 후대에 정리가 된 거예요. 청대 섭천사에 의해서 추가가 된 병리인데요. 은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속이 은근히 쓰리다, 아프다 이런 거 이제 위음 부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위의 한증은 통증이 이제 은인이 있는데 그치질 않는다. 저 창만 동통이 있다. 희열희한 여기 희열을 한다는 건 한증이죠. 그래서 요거 위한증이고, 위열증은 소곡선기, 조잡 이런 것이 이제 위한증의 특징이 되겠어요. 냉식을 좋아한다. 이거 위열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위완 식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했다고 하는 대표적인 병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복, 창만, 거한 누르면 안 좋고 아프고, 애부식취, 입에서 막 안 좋은 냄새도 나고 이런 거를 이제 체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트름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 거를 이제 위만 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혈어, 위에 이제 어혈이 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것이 특징이에요. 위완자통, 통처가 일정. 굉장히 속 쓰리고 아프고 한 곳이 아프고,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신 다음에 위가 아프다, 굉장히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위혈어의 병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위기혈은 일반적인 위병 증상이고, 음어는 이제 위의 진액 부족을 얘기하는 후대 섭천사에 의해서 제기가 된 것이고, 위한증은 위통이 이제 동통이 면면부지 은근히 있는데 오래 간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위열증은 소곡성기. 그 다음에 위완식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식체를 얘기하고, 위혈어는 이제 위에 일점통 속쓰림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 소장도 한번 살펴보죠. 소장은 설사 그리고 복통 관련된 병리가 많다고 그랬죠. 소장유기 하면은 복통이 있고, 소장유혈하면 이제 소변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소장유열 하면은 경중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의 절후가 나와 있어요. 네. 자, 소장의 실열. 아까 심장과 소장이 관련이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심이열어 소장이 병인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소변과 관련된 증상, 소변이 적삽하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요거 대표적인 이제 도적산을 쓰는 병리라고 할 수 있죠. 소장 기통은 요건 이제 그 배가 아픈 증상, 복통과 관련된 증상이에요. 허한은 요것도 이제 복통과 관련됐는데 이건 허증으로 은은통이 나타나는 걸로 소장 허한이라고 하고, 이렇게 아까 실열, 기통, 허한 이렇게 있고, 아래 두 가지는 이제 배 아픈 거와 관련이 아래 가운데 건 이제 배 아픈 거와 관련이 있고, 위에 이제 있는 건 실열은 소변이 이제 적삽한 거, 허한은 그 반대로 소변이 빈삭하고 불쌍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대장을 보죠. 대장은 대장의 병증을 보면은 장중절통. 우리가 대장도 이제 그 복부에 있고 대변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장의 절을 보면은 설리무도, 리절즉사 이렇게 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또 장비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네, 대장의 열증을 보면은 뭐 대변 건결, 대변 비결과 관련이 있고, 또 항문의 자결감 이런 것이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어요. 네. 대장 한증은 앞당 설사, 복통, 장명 이런 거 한증이 되겠죠. 허실로 나눠보면은 실증은 변비, 아까 열증과 유사하고, 허증은 장명, 설사 이거는 한증과 유사하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네. 대장에 습혈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리가 나오는데 이제 뭐 고름이 섞인 거, 피가 섞인 거 이런 것이 나오는 걸 이제 습혈증이라고 합니다. 대장진휴, 요거는 대변 건결이 아주 심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장허탈항은 이제 말 그대로 항문 하수와 관련이 있는 증상이에요. 네. 자, 정리를 역시 해보면은 열증은, 대장의 열증은 변비, 한증은 설사, 습혈증은 우리가 흔히 이질 같은 이제 농혈이 나오는 설사, 그리고 진휴는 아주 심한 변비. 장어 탈항은 말 그대로 이제 탈항과 관련된 걸 이야기합니다. 자, 기타 장부와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심과 비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 심비양허, 우리가 이제 귀비탕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와 비신양허는 우리 이제 부종과 관련된 병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오경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경설은 그 오경이라는 게 새벽에 양기가 가장 떨어진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양허일 때 오경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양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비신양허의 대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간과 비위의 관계, 또 뭐 간비불화, 간위불화, 담위불화, 간비혈어, 간비양허 이렇게 있고, 여기 처방을 보시면 대체로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고, 비폐양허는 우리가 그 폐가 나왔으니까 이제 호흡과 관련된 것이 나오죠. 뭐 천해라던가 소옥이라던가 이렇게 호흡과 관련된 증이고, 이제 육군자탕을 쓰게 됩니다. 비폐신 삼장이 구하다, 이거는 고도부종, 전신의 고도부종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수분대사와 관련된 장기들이죠. 또 비심간동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흑귀비탕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그 지루한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